자, 바로 페이지 7단원 볼게요. 문화와 다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아까 질문한다 그랬잖아. 문화가 뭐야? 네가 알고 있는 뭐 문화의 종류도 뭐든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네가 생각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하나만 아무거나 얘기해볼까? 한복? 오케이. 맞아. 한복은 누구의 의복 문화야? 우리 한민족의. 맞지? 되게 이쁘잖아. 막 형형색색으로. 그건 아프리카 애들한테 입혀놨다고 생각을 해봐. 아, 물론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어울리긴 하겠지? 하지만 우리처럼 잘 어울리진 않겠지. 그들은 그들만의 무엇이 있을 거니까. 의복 문화가 있을 거니까. 맞아? 자, 좋아. 한복 얘기했어. 네가 알고 있는 문화의 종류 아무거나 한 가지만. K-pop. K-pop, 그렇지. 아, 나 또 지난주에 열받았잖아. 지지난주인가 한 3주 전에는 우리 집 옆에 경기장에 NCT가 오더니 지지난주인가? 무슨 아이돌 뭐 전부 다 해가지고 또 공연했어. 집 골목 올라가는데 1시간 100m밖에 안 되는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짜증나게. 아무튼간에 K-pop 얘기하니까 야, K-pop에 K라고 붙은 게 그게 이니셜이 뭐야? 코리아. 그러니까 원래 팝송 하면은 외국 노래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 노래 있잖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문화적인 트렌드를 주류로 잡아가는 그런 현상? 뭐 일종의 이제 그 음악 분야에서의 한류 열풍인 거지. 야, 원래 이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야에서 먼저 시작된지 알아? 여러분들 부모님 뻘인데 혹시 니네 배우 중에 배용준 아니? 배용준? 몰라요. 아, 몰라. 미안해. 윤사마라고 옛날에 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혹시 대장금 이런 거 들어봤어? 네. 그게 이제 또 외국에서 되게 인기 끌고 막 이러면서 특히 중국, 일본 이쪽에서 나중에 우리나라 뭐 만화 같은 것도 뭐 저쪽에 수출하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맞고 굳이 우리 거 아니어도 또 문화 뭐 있어 알고 있는 거? 음식.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의복 얘기했지, 노래 얘기했지, 음식 얘기했지. 종류는 지금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하나의 다 개별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문화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잖아. 맞아? 즉,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모든 생활 양식의 전체를 싹 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렇게 한 가지 이런 것들만이 문화가 아니라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서 자, 사교육을 받고 있잖아. 전 세계 사교육 1등이 대한민국이거든. 사교육이 없는 나라도 내가 알기로는 있을 거야. 이게 대학 입시가 너무나 빡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럼 이 사교육도 하나의 문화인 거고 전부 다 이것도 문화. 이 시간에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오케이? 그러니까 문화가 아닌 것들은 없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164페이지 보면 자,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이라고 돼 있어, 제목이. 자, 그럼 봐. 내가 아까 문화가 뭐야 물어봤지. 그럼 이제 니네들은 나한테 수업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말도 뻔히 알 거야. 문화권은 뭐니? 책 보지 마. 문화권. 의미. 문화가 어. 영향을 어. 주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 그렇지. 자, 어떤 단어 뒤에 권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 앞에 단어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고 했잖아. 그럼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자, 아까 한복 그랬지. 한복 우리나라에서만 입지. 그럼 한복 문화권 하면 우리나라겠지. 또는 뭐 중국도 있을 거고 약간 변형된 형태로. 아프리카는 한복 문화권이야? 아니잖아. 맞아? 그럼 한복이란 문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기는 미치고 있잖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알겠어? 자, 1번.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야. 자, 얘 집입니다. 집이. 알겠어요? 자, 문화 보시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상호작용의 뜻은 뭔지 아시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자, 의식주, 의 뭐하는 거, 입는 거, 식 뭐하는 거, 먹는 거, 주는 거주하는 거, 집 얘기하는 거고 집의 형태도 다 다르잖아. 자, 풍습, 종교, 언어 등의 생활 양식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부르더라. 각 나라마다 풍습도 다 다양하잖아요.
새해 딱 되자마자 우리 신정 세는 집도 있고 부정 세는 집도 있겠지만, 그치? 일단 새해 되면 어르신한테 뭐 한다? 세배 드린다. 맞아? 이것도 우리만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문화잖아. 야, 세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면 돼, 안 돼? 왜 안 돼? 에이, 세뱃돈 받고 얼마인지 확인을 해낼 거야. 야, 설날이 제일 좋지 않아? 흰색 봉투에 이렇게 돈 주시고 그러지. 네. 요즘 계좌이체를 해주나? 아니요. 현금으로 줘요. 근데 현금으로 주지. 봉투에 딱 들어있을 거야. 조금 건방지긴 하지만 봉투를 이렇게 해서 세배 끝난 다음에 불빛에 비춰보는 거야. 비춰봤는데 뭔가 황금색이다. 이러면 너무 땡큐지. 누구니까? 신사임당이니까. 그렇게 알고 일어났는데 딱 까보니까 5,000원짜리 수도 있다. 색깔이 비스무리하니까. 그지?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제일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였게? 신사임당. 나 어렸을 때는 세종대왕이었어. 왜 그러게? 5만원짜리가 없었어, 나 어렸을 때. 만원권이 제일 고액권이었고. 야, 왜 눈이 그렇게 동그래져? 왜 세대차 느끼는 거야, 지금? 근데 요즘 애들한테 니네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화폐로만 보면 누굽니까? 신사임당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무튼간에 이 세배하는 것도 우리만의 고유한 풍습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 아프리카 애들이 그럼 1월이라 가서 지들끼리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막 이럴까? 그런 거 아니잖아. 맞죠? 다음 종교 각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종교는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지난번에 잠깐 종교 언급하면서 세계 4대 종교 내가 한번 물어본 적 있을 건데 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를 뭐랑 포함시켜? 천주교랑 합쳐서 5글자로? 크리스트교. 그리고 2글자짜리? 불교. 이렇게 4개가 세계 4대 종교야. 이 중에 신자가 제일 많은 거. 글자 순으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아, 이거 외우는 게 힘든가? 글자 긴 게 많은 거야. 쉽지? 이게 질이야. 별거 없어. 자, 이런 것들이나 언어 전부 다 다르니까 결국에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럼 2번 문화권 볼게. 자, 의식주, 종교, 민족, 언어, 전통적인 산업 등의 문화 요소가 비슷하게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자, 비슷하게 분포하는 그 공간적 범위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동일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럼 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만 가지고 니네 배우기 전인데 이미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자, 한국, 중국, 일본 문화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아무거나 하나씩만 얘기해봐. 쌀, 또 젓가락, 또 한자, 또 종교로 불교. 그렇지. 그리고 혹시 이거 들어봤어? 율령?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지?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점이거든. 비슷한 걸로 다 묶여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자, 이런 동일 문화권에서는 비슷한 생활 양식과 문화 경관이 나타난다 그래서 생활 양식의 말의 의미는 뭔지 알 거야. 그럼 문화 경관은 뭘까? 문화 경관. 경관이 뭐니? 경관? 나 이 단어를 할 때 얘기해줬어. 경관을 영어로 하면 랜드스케이프. 풍경 같은 거. 경치. 그럼 문화 경관의 뜻은 뭐야? 문화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어떻다? 비슷하다는 거지. 우리나라 불교 문화권이라며. 중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절, 불교를 상징하는 보면 다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 타이나 태국, 다음 인도 쪽에도 지금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인 걸 알고 있지? 알아? 아, 몰랐어. 인도가 불교를 만들었다. 근데 인도는 지금 불교를 안 믿어. 애매한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지. 알겠어? 인도는 불교 발상지를 안 믿어 지금. 지금 인도의 종교는 뭐야? 힌두교야. 근데 이 타이나 인도 쪽에 있는 어떤 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의 모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동일 문화권에서는 비슷한 문화 경관이 나타난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볼게요. 근데 이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대요. 그럼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간단하지. 누가 영향을 줄 거야? 먼저 인간이 영향을 줄 거야. 근데 인간의 영향보다도 더 큰 게 뭐? 자연의 영향이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 1번에 2번에 인문환경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인문환경은 꼴랑 몇 줄 나와 있어?
한 줄. 자연환경은 되게 길게 나와 있지. 짧은 거 먼저 인문환경을 먼저 볼게. 자, 종교 다 다르고 언어, 산업, 제도. 자, 근데 이 종교나 언어나 산업이나 제도나 보니까 봐봐. 자연 발생이야, 다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자, 문화 경관 및 생활 양식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인문환경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자연환경이라고. 오케이? 자, 자연환경에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 의식주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기후가 뭐야? 기후. 자, 이거 방금 날씨라 그랬어. 왠지 어디서 본 거 같죠? 우리 2단원에서 이거 했었지? 자, 아이들한테 기후가 뭐야? 라고 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대답이 날씨야. 잘했어. 날씨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용어 뭐 있어? 자, 힌트 줄까? 뉴스 맨 마지막에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예보? 일기. 그렇지, 일기. 쓰는 거 말고. 좀 봐봐. 일기예보 할 때 쌤이 좋아하는 예쁜 누나들이 나와서 일기를 알려주잖아. 그 누나들 직업이 뭐야? 그렇지. 그럼 캐스터 앞에 뭐? 기사. 오케이? 이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맞아? 왠지 아닐 것 같지? 틀렸어. 다른 말.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기는 해. 그러니까 기후하고 날씨 이렇게 해서 연결 애들이 많이 하지만 이건 그냥 범위 자체가 달라. 자, 사회 한때 유망주였다는 애가 얘거든. 자, 어떻게 달라? 너 배웠잖아. 기후는 날씨의 평균. 그렇지. 그래서 봐봐. 공통점. 날씨나 일기나 기상이라고 하는 거. 일기가 뜻이 뭐야? 하루 동안의 대기 상태야. 그럼 기상은 말 그대로 대기의 상태, 공기의 상태. 이 공기의 상태라고 하는 게 그날 또는 시시각각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어제 기상청에서 비 온다고 해놓고 안 왔죠. 불화청. 오늘도 온다 그래놓고 지금 흐리멍텅하기만 하죠. 불화청. 근데 그저께는 또 비의 양이 얼마 안 된다는데 겁나 많이 왔어요. 짜증나게 하루 종일. 맞추지 못해. 이게 전부 다 날씨 일기 기상인 거거든. 즉 뭐냐? 날씨나 일기나 기상은 짧은 시간 동안의 대기의 상태야. 근데 기후는 뭐냐면 이런 날씨 일기 기상을 최소 30년치를 모으는 거야. 그럼 30년치를 모으면 겨울에 완전 춥지? 네. 여름엔 덥지? 네. 이걸 다 더해서 평균 내. 평균 낸 평균값을 기후라고 하거든. 그래서 잘 생각해봐. 기상캐스터 언니들이 너 집이 어디야? 무슨 동? 사동? 사동. 아, 사동. 저기 푸르지오 있는데 사동. 맞아. 저기 그 한양대 가는데. 그치? 사동 하면 내가 슬픈 추억이 있거든. 그 사동 7단지인가 3단지인가 그 푸르지오 구역 짓는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동을 기억해요. 기상캐스터들이 나와서 오늘 사동의 날씨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그렇게 말하는 기상캐스터가 있으면 BS야. 병신. 잘려. 왜냐면 얘는 평균 상태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 야, 우리나라 무슨 기온이? 온대기후지. 지금이 가을이니까 니네가 온대기후 하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잖아. 니네가 이걸 영하 20도에 겨울에 배운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 무슨 기온이? 온대기후. 밖에 존나 추운데? 자, 그럼 불과 2달 전 겁나 더웠지. 한 달 전만 해도 폭염 거의 뭐 10대에 가까웠지. 근데 우리나라 무슨 기온이? 사기치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봐봐. 더운 거하고 추운 거하고 어떻게 했어? 섞으니까 가운데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평균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오늘 사동은 뭐 구름이 어떻고 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 기후를 정확하게 붙이지는 않는다. 왜? 이거는 스케일이 큰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기후를 크게 얘기하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들어봤지?
거기에 뭐 고산기후 이런 것도 들어갔지? 그래서 이런 거 분류하는 거 니네 2단원에서 시험 봤는데 못 외워가지고 짜증났지? 그걸 외워야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의 스케일 규모까지 여기는 나오진 않을 거고 일단 기후는 이해 갔죠? 자 그럼 지형. 자 지형은 뭐예요? 지형. 땅의 모양이잖아요. 어디는 뭐 바다에 위치해 있고 어디는 높은 산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지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자 식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식생이 뭐야? 이거 봐. 내가 2단원 할 때도 그랬어 니네한테 식생이 뭐야? 니네가 먹는 거라 그랬지. 이거는 기술 과정 배울 때나 먹는 거고 식생활 할 때 지리에서의 식생은 뭐냐면 식물의 생장 범위를 얘기하거든. 그럼 봐. 그 동네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 그 지역의 기후 등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까놓고 얘기해볼까? 선인장하면 생각나는 거 무슨 기후야? 건조. 우리나라에 선인장 자라 안 자라? 안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 이 식생에 따라서 왜 그걸 알 수 있냐? 식물이 자란다라고 하는 건 적합한 땅이 그 식물에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생하고 토양은 서로 같이 붙어가는 거야. 기후까지. 알겠어? 지역마다 다 다르고 당연히 토양도 다르겠지. 우리 2단원 배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갈색 토양이 되게 많은데 어떤 지역 가면 회백색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단 말이지. 뭐 흑색 토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의식주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의복하고 음식하고 주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의복 먼저 보시면 기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후를 크게 봐봐. 더운 거부터 순서대로 제일 더운 거 뭐? 열대. 그 다음 건조인데 사실 건조는 기온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야. 강수량이야. 근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온대, 냉대, 한대 이 순서대로 하잖아. 그치? 자 여기 나온 얘가 그거야. 열대기후 지역은 통풍이 잘 되는 옷이래. 그럼 왜 바람이 잘 통해야 되겠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단순하게만 얘기해도 돼. 1학년이니까 자 건조기후 지역은 온몸을 감싼데 야 건조기후 지역 하면 먼저 떠오르는 지형이 뭐야? 건조? 사막. 사막이야. 맞아. 사막하면 왠지 니네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장렬하는 태양 이상한 혹 달린 낙타새끼 막 모래바람 막 이런 거 그지? 그 뜨거운 태양이니까 막 이것 때문에 옷을 다 벗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근데 오히려 건조기후 애들은 다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니지. 특히 무슨 색으로? 하얀색. 하얀색 천으로. 맞아? 왜 그래? 하얀색이 빛을 반사하고. 그렇지. 알베도율에 의해서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는 색깔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했지. 건조기후 지역에서 가끔 보면 까만색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건조기후 지역에서 까만색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은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IS야 IS. IS 뭔지 알아? 테러 일으키는 이슬람 극단자니까. 근데 물론 이제 옷감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해. 오케이? 건조에서는 주로 흰색. 그럼 왜 흰색에 이런 걸로 헐렁한 천도 온몸을 감싸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장렬하는 태양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먹을 거란 말이야. 어젯밤에 먹었던 것처럼. 그러면 라면 먹을 때 물 올릴 거 아니야. 그럼 냄비가 두 개가 있어. 물을 담지 않은 냄비와 물을 담은 냄비 똑같이 불이 놓고 같은 불로 가열한다고 생각해봐. 누가 더 빨리 가열돼? 물이 없는. 물이 없는 게 빨리 가열되겠지? 껐어. 누가 더 빨리 식어? 물이 있는. 물이 있는 게 빨리 식어? 온도가 보존되는데 열 보존인데 없는 거겠지? 이게 건조기후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건조기후 자체가 수분이 없으니까 낮에는 태양 때문에 빨리 뜨거워지는데 해 떨어지잖아? 훅 식어버려. 그래서 건조기후는 하루 일교차가 보통 한 4-50도 정도 같아. 그러니까 건조기후 살면 감기 안 걸릴 것 같지? 게다가 제일 많이 걸려.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열 보존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이번에 음식 문화 갑니다. 지역별로 생산되는 음식 재료가 다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주식 작물 뭔지 알아요? 주식 작물? 또 내가 주식 작물 하니까 주식에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 이딴 거 말고 주식, 주로 먹는 음식 그래서 작물 대표적인 거 세계 3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 쌀. 맞아?
근데 이 쌀을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소비를 하지? 그럼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주식이 쌀이야? 아니지, 얘들 주식은 뭐야? 밀. 밀. 근데 우리가 이제 밀가루 음식을 지금 요새 많이 먹고는 있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의 주식작물. 옥수수. 이렇게 세 개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우리도 밀하고 옥수수 먹고 싶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우리는 주로 쌀만 먹고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주로 자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걸 많이 먹는 거야? 그 지역에서 그게 뭐하니까? 많이 자라는 기후니까. 알겠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역별로 생산되는 음식 재료가 다른데 쌀과 밀이 잘 자라는 지역에서는 주로 밥이나 빵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거. 됐죠? 자,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고기, 유제품과 관련된 문화권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야, 유제품이 소의 젖을 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뭐 치즈, 버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우리나라 치즈, 버터 주식이 아니야. 아니잖아. 맞아. 자, 음식 다 다르고 주거문화 볼게요.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을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단원 시험 볼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고상가옥 들어본 적 없어? 있어요. 있지. 들어봤어? 고상가옥이 뭐야? 땅 위에다가. 바로 맞아. 땅 위에 집을 띄워서 짓는 거잖아. 그럼 띄워서 짓는 기후, 고산가옥 대표적으로 열대. 그지? 열대 기후의 고산가옥 하면은 특징. 띄워져 있고 지붕이 경사가 급하고 창문이 넓고. 왜? 더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 고산가옥이 열대에만 있는 건 아니다. 어디 또 있다. 냉대에도 있더라. 한 대는 너무 춥잖아. 펭귄 새끼들이 거기서 들어갔어. 아. 냉대. 알겠니? 오케이. 그럼 냉대에는 고산가옥이 왜 있을까? 더워. 냉대도 계속 1년 내내 이제 계속 얼어 있는 건 아니잖아. 얼어 있는 땅은 저 밑에 있고 여름이 오면 조금씩 녹아. 녹을 때 이 토양층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일단 추우니까 겨울에 따뜻해야 되잖아. 난로 같은 거 떼 안 떼? 그 난방열 때문에 집안이 붕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둥을 땅속 깊이 박아가지고 집을 띄우는 거라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원리를 설명하는 게 2단원에서 안 나왔으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알겠니? 자, 이런 것 중에서 똑같은 고산가옥이라도 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열대기후의 고산가옥만 나와 있어. 자, 그럼 건조기후 하면은 무슨 집? 건조기후. 네모나고. 집은 다 네모네. 자. 창문 조그맣고 그래. 건조기후 하면 흙벽돌집 들어본 적 있지? 진짜 들어봤어? 이 흰색 천으로 온몸 쫄쫄 감싸고 머리 이상한 거 쓰고 있는 애들의 그 집 같은 거 보면 막 골목 되게 위로 갖고 막 노란색으로 누리끼리 해가지고 창문 작게 하고 막 이런 거. 왜 창문 작게 해?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더우면 창문 크게 해야 되지 않냐? 건조니까 모래바람. 그리고 흙벽돌집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열대처럼 고산처럼 경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평평하지. 왜? 비가 안 와. 어차피 비 안 오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구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전 세계 최대 사막이 사하라 사막인 거 아니? 사하라 사막의 한 가운데 거의 대부분 비가 안 오는 지역을 관통하는 나라가 리비아라는 나라거든. 들어봤어? 네. 거의 1년에 비가 와봐야 거기는 우리 250mm 우유곽 있잖아. 500mm 말고 그거 이하란 말이야. 비 오는 거 자체가 1년 동안 오는 게. 근데 홍수 났어. 리비아에서. 이 불과 2, 3일 전 얘기야. 그래서 지구가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올여름에 우리나라 더웠어? 네. 나는 올여름 우리나라 그렇게 덥지는 않았던 것 같아. 오히려 유럽이 더웠지. 근데 지리 배울 때 있잖아. 아시아 쪽하고 유럽하고 어디가 덥다. 아시아가 덥다. 유럽이 서늘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 막 이게 바뀌고 있어.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알겠니?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자, 이런 가옥 같은 경우도 왜 그럼 건조기후 지역은 흙집이겠어, 얘들아? 흙밖에 없으니까. 야, 배웠으니까 좀 배운 용어를 써라. 구할 수 있는 주 재료가 그런 것들이니까. 야, 근데 건조기후에 흙집 말고 또 있잖아. 콘크리트는 이 새끼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야, 건조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축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몽골
이동식 게르, 이동식 가오. 이것도 건조기후 거잖아. 그럼 아니 걔네들은 총을 있는데 건조기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막보다 약간 더 비가 많이 와. 건조기후는 크게 두 가지, 스텝, 사막 이렇게 구분하거든. 스텝 기후가 바로 뭐 게르 같은 거, 사막 기후가 흙벽돌집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학년 거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나와 있는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해서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당히 많더라. 됐니? 그렇다면 어떤 문화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세계 문화권의 구분과 특징 이거 빨리 갈게. 자, 세계 문화권의 구분 보시면 종교, 민족, 언어, 전통적인 산업 등의 문화 요소를 고려하여 구분하는데 자, 산맥이나 하천이나 사막 등의 지형에 의해 경계가 정해지며 정의지대가 나타난다. 자, 이상한 말 써있지. 여러분 산맥, 하천, 사막 이런 지형 때문에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만큼 어느 산맥이나 하천이나 지형들이 규모가 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안 많다? 많다. 알겠니? 예를 들어 봐봐. 너네가 있는 지금 이 책상이 있는 쪽과 이 칠판 있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니네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네. 있어. 무전기로 하면 그게- 되겠지. 전화로 하면 되겠지. 자, 이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은 완전히 생활 모습 자체가 다를 거라고. 그게 중국과 인도의 차이야. 실제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서 정의지대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 자, 산맥이나 하천이나 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때문에 사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계가 나뉘기도 하지만 그럼 봐봐. 자, 여기 강의실 이 기준으로 여기까지 하나의 어떤 자 문화권, 여기까지 또 하나의 서로 다른 문화권 완벽하게. 그럼 자, 너는 지금부터 쌀만 먹고 여기 쌀이 잘 구해지니까 붙어있는 나는 여기 쌀이 별로 없고 밀이 있으니까 밀만 먹고 이게 돼? 안 되지. 붙어있는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섞여있는 지역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 걸 점이지대라고 불러. 혼주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자, 세계 문화권의 특징을 볼 거야. 자, 문화권을 지금 몇 개로 나눴어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근데 이게 10개로 나눴다고 해서 니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10개를 다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지 물론. 근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그냥 느낌적으로 봐봐. 야, 아까 이글루 얘기했잖아. 이글루 하면은 누가 사는 집이야? 에스키모가 사는 집이잖아. 에스키모 들어봤지? 네. 에스키모가 니네 적도에 사는 거 봤냐? 극지방에 살잖아. 맞지? 야, 에스키모들이 주로 뭐 무슨 썰매 끌고 다니지? 무슨 썰매? 술로. 개썰매, 술록도 물론 있어. 그 개새끼 이름 뭐야? 이상하다. 걔 시베리아 머스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북극에 사는 사람들 주로 술로 끌고 다니고, 이 술록을 끌고 다닐 때도 있잖아. 이 술록 끌고 다닐 때 그 기준이 있어. 아무데나 막 술록한테 엉덩이 쳐주면 야 달려 이게 아니고 끌고 다니는 데마다 술록의 먹이들이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 이끼. 자, 이게 다 북극 문화권이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봐. 선인장하면 니네가 아까 뭐 기억했던 것처럼 건조 기억했던 것처럼 다 각 문화마다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거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니네 세계지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본 사람 없잖아. 맞아? 세계지도 봤어? 한 번도 안 봤어? 본 적은 있어. 오케이? 자, 잘 봐. 나중에 지도를 나눠줄 거야. 저번에 준 것도 있고. 내가 대한민국이라 칠게. 자, 대한민국은 어느 대륙에 붙어 있어? 아시아. 아시아 대륙이지.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봐.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야, 서쪽이야? 서쪽. 우리 동쪽 끝이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하면 이게 유라시아. 자, 유라시아는 무엇과 무엇의 줄임말? 유럽과 아시아. 그래서 유럽이 이쪽 왼쪽.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쫙 우리나라, 일본, 중국 있는 데까지가 다 아시아. 해서 유라시아. 이 가운데 지금 우랄 산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러시아, 뭐 시베리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이 우리나라 여기 동쪽 끝으로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의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가 있는 거야. 이 동남아시아 하면 나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타이 들어봤어?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들어봤어? 그런 데 있어. 필리핀 들어봤어. 필리핀 함부로 여행 가면 안 된다. 왜요? 손석구가 나타나서 칼로 맞아. 엄청나지. 비웃냐? 동남아시아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 역삼각형 나라 있거든. 이게 인도.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아시아야. 인도에서 또 옆으로 가면 약간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라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아시아야. 그 위쪽이 유럽. 유럽 아래쪽으로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 있는 거고. 아프리카는 알죠? 그럼 봐.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에 되게 넓은 바다 있지. 이 바다 이름 뭐? 태평양. 우리나라에서 태평양 건너면 나오는 이 대륙.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됐어? 야,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의 오른쪽에 있는 바다 이름 뭐게? 이게 대서양. 대서양 건너면 어떤 대륙이 나오게? 저거. 그렇지. 여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한 바퀴 돈 거야 지금. 끝. 쉽지? 전 세계의 유명한 바다 태평양, 대서양 다 했네? 근데 전 세계 3대 대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넓은 바다. 나머지 하나 이름 뭐게? 인도양. 인도양 들어봤어? 인도양은 어디 있겠어? 인도 밑에 있겠지. 여기 있는 요 밑에가 인도양.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문화권을 지금 10개로 구분했지. 머릿속에 일단 지도로 지역만 기억하고 문화권 10개에서만 뭐 북아메리카 문화권, 남아메리카 문화권, 우리 아시아도 되게 여러 개로 쪼갰을 거고 유럽도 쪼갰을 거고 맨 마지막에 북극 문화권 이렇게 나오잖아. 자, 문제. 북극 문화권은 있는데 왜 남극 문화권은 없어? 인간이 거주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실제로 남극 근데 웃긴 건 있잖아. 인간이 거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땅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북극이 땅이야? 아니 얼음. 북극과 남극의 차이는 뭐야? 열받지?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빙하가 다 녹는다는 전제하에 니네가 북극점 한가운데 서 있고 남극점 한가운데 서 있다고 쳐봐. 서 있는 상태에서 빙하가 다 녹았어. 1번 북극점에 있는 애가 죽는다. 2번 남극점에 있는 애가 죽는다. 남극점에 있는 아주. 바보. 북극점에 있는 애가 죽어. 북극은 뭐냐면 그냥 바다가 얼어있는 거야. 오케이? 남극은 땅이 얼어있는 거야. 오히려 대륙은 어디 있어? 남극에 있어. 그러니까 북극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니네 가끔 커피 사서 마시잖아. 좀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얼음 띄워주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북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북극에서 여러분들 수영하다 잘못하면 엄마 아빠랑 빠이빠이 하는 거야. 바로 수심 3000m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남극은 대륙이 얼어있는 거라. 알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 문화권이 없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남극은 전 세계적으로 약속했어. 그 누구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오로지 연구용어로만 쓴다. 근데 북극 문화권은 그럼 거기 바다밖에 없는데요? 아니 이 북극해를 끼고 있는 주변에 대륙들이 있단 말이지. 그 끄트머리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하고 반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북극을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북극곰이죠? 남극을 상징하는 동물은? 펭귄. 그렇지. 이 둘은 서로 너무 사랑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예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죠. 어디요? 에버랜드. 그렇지요. 훌륭합니다. 아이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서 세계문화권의 특징 크게 10개 중에서 그냥 오늘은 앞에 한 두세 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 자 니네 이거 쉬우니까 문제를 미리 풀 거야. 니네가 풀어올 거야. 숙제야. 하고 다음 주에 내용까지 같이 마무리할 거야. 자 볼게. 동아시아 문화권. 자 그럼 봐. 동아시아 문화권이니까 동아시아에 어떤 나라가 들어가는지 알면 되겠다. 그치? 자 우리나라 아시아 대륙 동쪽이라며. 우리나라 동아시아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나라 하고 또 동아시아 어디? 어디? 우리나라하고 어디?
일본 또 중국 뭐 북한 뭐 이 정도 뭐 대만 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보시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해당되고 자 이 세 나라의 농업의 공통점이 바로 뭐가 발달했다?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럼 봐. 왜 하필이면 이 세 나라가 벼농사일까? 그리고 이 세 나라를 보니까 대륙이 동쪽에 있잖아, 그치? 벼의 생육 기준을 알아야 돼. 야, 벼. 우리가 씨 언제 뿌려? 봄에 뿌리지. 추수 언제 해? 가을에 하지. 그럼 봄부터 가을까지 자라는 거지. 얘가 자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생각해봐. 기온 높아, 안 높아? 강수량 많아, 안 많아? 많아. 이 쌀, 벼가 되게 까다로운 애거든.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예 재배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잘 되는 쪽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게 동아시아. 그래서 이 동아시아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까지 자, 나머지는 벼를 잘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기후는. 그래서 걔네들은 선택적으로 뭘 먹는 거야? 밀을 먹는 거야. 밀은 그냥 대충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잖아. 알겠니? 이렇게 해서 벼농사 발달했고 유교와 불교가 발달했다. 여기서 봐. 우리 아까 세계 4대 종교 불교까지는 알겠어. 유교 낀 거 있잖아, 그치? 야,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유교는 누가 만든 거니? 중국 역사 배울 때 춘추 전국시대 배운 적 있지. 제자백과 출연했다 막 이런 거 했지. 그럼 막 여러 가지 사상 제자백과에 막 유가, 막 도가, 묵가, 법가 막 이런 거 한 적 있지. 유가 누가 만들었어? 유가. 공자잖아, 공자. 그 유가 사상이 종교로 정착이 된 게 유교. 그 유가 사상이 학문으로 정착이 된 게 유학.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겠니? 이 유교와 불교가 동아시아에 주로 발달해 있고, 자, 그리고 한자와 젓가락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도 거의 다 한자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자체가 또 한자어의 집합체인 거고. 맞니? 자, 일본이 쓰는 글자, 뭔가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생겼잖아. 근데 그게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히라가나 가타카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형태가 다른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젓가락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써주는 거야. 했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렵게 나가면 웃긴 게, 자, 거기 올라가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선택을 하면 또 이 문화에 대한 얘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 젓가락 길이 가지고 문제네. 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젓가락 길이가 제일 긴 나라는? 일본, 중국, 중국이에요, 중국. 오케이? 가장 짧은 나라는? 일본. 일본입니다. 어중간한 게 우리나라거든.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어차피 일본 애들 보시면 거의 밥 먹을 때 1인상이죠. 고기도 지 혼자 구워 먹죠, 밥에다가. 맞죠? 주로 들고 먹죠? 들고 먹는데 일본 애들이 밥을 젓가락이 길다고 생각해봐. 이게 밥이 먹어져? 안 먹어지잖아. 근데 중국 애들이 긴 이유는 뭐야? 같이 먹으니까. 그렇지, 주로 같이 이렇게 차려놓고 집어서 먹잖아. 멀리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 약간 이 위치가 일본 있고 중국 있으니까 젓가락 길이 길다, 중간이다,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오늘 끝냈고, 자, 동남아시아 문화권부터 북극 문화권까지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서 다음 주까지 7단원 1단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어요?